몰카. 한국에 가면 몰카 많죠. 그죠? 뭐 모텔에 가서 몰카 있다든가 뭐 남자고 여자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몰카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몰카는 일단은 조그만하잖아요. 몰카는 뭐 보통 요, 요런 스타일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SD 카드를 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레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그것을 멀리에서 받아가지고 테이블을 레코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 해봤어요? 이거 알아요? 모르죠? 핸드폰에 셀로판지 있죠. 셀로판지 뭐 작아도 상관없어요. 붉은 셀로판지를 갖다가 거기 찍히는 부분 밖에다 대고 플래시라이트 켜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나가는 플래시 빛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요. 그 찾는 방법이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플래시로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요. 조금 이상하다 하면 찍으면 플래시가 탁 터지면서 거기 렌즈가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하얗게 점으로 나타나요. 그건 백발백중 몰카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한 부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는 확대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기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혹시 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적외선 같은 경우, 적외선은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사진에서 암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왜 그러냐면 필름은 빛을 쪼이면 안 되니까 붉은 암실에 가서 할 때 그 이제 적외선 저거 방에 가서 하는데, 만약에 적외선을 요즘은 많이 쓰잖아요. 수평을 잡을 때도 적외선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붉은 라인이 쫙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적외선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저기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있죠.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불을 딱 꺼놓고 톡톡톡톡톡 치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가루를 톡톡톡 치면 그게 싹 날리죠. 파운데이션 이렇게 가루가. 그러면 거기에 빛이 쫙 나가는 게 보여요. 빨간색 빛이 쫙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분무기 있죠. 윈도 닦는 윈덱스 같은 분무기, 그런 걸 물 담아서 해도 되고 윈덱스로 해도 되고 하는데 칙칙칙 쏘면 그 불빛이 보여요, 선이.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몰카는. 팁이에요, 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카는 잡아내면 되고, 디지털 카메라 기초이론은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ISO라고, 카메라 ISO라고 얘기하는데, ISO는 한국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에는 ISO를 아사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 아사라고 하죠. 보통 필름 박스에 아사 이렇게 써 있어요. AS에. 그게 표준 규격이 이제 ISO가 된 건데, 그래서 ISO가 뭐냐? 필름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도.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써요? 안 써요? 핸드폰만 쓰고. 근데 핸드폰에도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규격화된 수치예요. 필름 ISO 하면은 필름의 수치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고감도가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두운 데 가서 찍을 때에는 감도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밝은 데에서는 그냥 ISO를 100이나, 해변가에서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몇을 놓고 찍어요? 100에 16. 100에 16을 놔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찍을 때는
중감도 정도 120에 200, 뭐 고감도 200에 400도 오케이. 그 대신 노출을 갖다가 이제 16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초고감도로 가면은 이제 어두운데 실내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불 어둡게 해놓고 할 때는 중감도나 이런 거 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뭐 800, 3200, 6400, 12000 뭐 요즘은 36000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항상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감도 하면 ISO는 25에서 50 사이, 중감도는 120에서 200, 고감도는 200에서 400, 그리고 초고감도는 800에서 그 이상.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서 쓸 때에는 보통 5로에다 노크를 많이 찍는데, 뭐 나중에는 5로보다도 저희가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사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고감도로 올라가가지고 800 이상을 줄 때에는, 검은 데 가서 찍을 때에는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뒷배경에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감도로 올라가면 갈수록 노이즈가 생긴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 어두운 데 가면 셔터 스피드가 밝은 데서는 찰컥하지만은 어두운 데로 가면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철하고 한참이 딱 컥, 아니면 철컥 하면서 사진이 막 상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게 생기니까 그때는 ISO를 올리면 돼요. 저번에 등가 노출 시간에 배웠지만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야 되고, ISO가 올라가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고, 이게 서로가 이게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해가지고 ISO를 하던가, 아니면 난 귀찮아 하면 그냥 자동 오토에다 놓고 찍어도 되고, 뭐 프로페셔널 흉내를 내고 싶으면 뭐 매뉴얼로 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초고감도는 광량이 부족한 실내에서 찍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사진을 찍었을 때 초고감도는 입자가 거칠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입자가 거칠어져도 사진으로서는 그만큼 뭐 보기에 괜찮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고감도나 초고감도는 어두운 실내에서 쓴다는 거, 그것만 저거 항상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초고감도를 쓸 때에는 셔터 스피드가 많이 저거를 않으니까 촬영 시에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서 찍는다든가, 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면 돼요. 노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노출은 말 그대로 필름 위에다가 형상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빛의 양이에요. 노출을 하면 그게 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연속극을 보셨나 모르겠네. 태왕사신기, 저 배용준이 나오는 태왕사신기 있었죠.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딱 인트로 나오고 뭐라 그래요? 빛을 지배하는 자 이 세상을 지배한다 나오죠. 그게 아니고 사진은 뭐다? 빛의 예술이다. 그러면 빛을 지배하는 자 뭐예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사진은 무조건 누가 사진이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리라면 빛의 예술이다.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로 번지고 어디를 때려가지고 나한테 오고 요것을 잘 느끼는 사람들, 사진 무지 잘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빛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깜깜한 데가 야 여기 서봐 하면서도 쇼윈도에서 나오는 불빛이라든가 그 불빛이 피사체에 어디에 닿는가 이걸 빨리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무지 잘 찍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못 느낀다.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얘기했죠. 여행 갈 때 꼭 사진 잘 찍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사진이 좋은 게 나와. 야 이거 사진 하나 찍어줘 하고 섰는데 다 자르고 얼굴만 크게 나오고 배경도 안 보이고 하면 그거 뭐라고 하죠? 똥손이라고 하죠. 똥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 사진은 완전히 작살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사람 사진은 내가 찍어주기 때문에 무지 좋은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내 사진은 완전히 바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을 가서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친구를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노출을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는 조리개하고 셔터 속도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에 있는 ISO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항상 ISO, 조리개, 셔터 속도 이 세 가지가 3요소예요. 3요소. 조리개는 뭐예요? 조리개. 조리개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바로 눈이에요. 햇빛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이 부시면 눈이 자동적으로 찡그레지죠. 똑같아. 조리개는 작은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빛이 얼마만큼 통과하느냐 그거지 딴 거 없어요. 조리개를 열면 커지니까 빛의 양이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해변가 같은 데 나가면 조리개가 어떻게 돼요? 쪼여야 되죠. 그러니까 빛의 양이 굉장히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전 시간에 배웠죠 이거. 이렇게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찍을 때는 어때요? 뽀샤시하게 사진이 나오죠. 왜? 피사체 그 주변에는 아웃포커싱이 무지 잘 돼요. 아웃포커싱을 만약에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에는 아웃포커싱 하기 위해서 조리개 모드에다 놓고 이 조리개를 확 열어요. 그러면 인물 사진 인물보다도 이 주변부가 다 뽀샤시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사진에서는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 할 때는 조리개를 확 줄여가지고 빛의 양을 갖다가 작게 통과해야 사진이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뭐 조리개를 이렇게 줄이면 22 최고로 줄이면 그 다음에 16 이런 식으로 나가요. 조리개를 많이 오픈할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는 양을 갖다가 조절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출이에요. 노출. 자 그러면 조리개는 수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F값이라고 그래요. F값.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게에 가서 렌즈를 샀다든가 아니면 뭐 줌 렌즈를 사든 뭐 어느 렌즈를 사더라도 그 렌즈에 보면은 F라는 표시값이 있어요. 그게 F값이 2.8이냐 1.4냐 뭐 1.2냐 이게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밝은 렌즈. 그러니까 눈금 단위는 최고로 쪼였을 때 22, 그 다음에 16, 11, 8, 5.6, 4, 2.8, 1.4. 그러니까 우리가 렌즈를 살 때 뭐 밝은 거 그러면 0.4. 프로페셔널 렌즈들 보면 보통 1.4가 2.8이 제일 많아요. 2.8 렌즈가 많은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밝은 렌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흐리멍텅한 렌즈라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2.8 렌즈 같은 경우 캐논 이런 렌즈 보면은 최하가 1,300불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돼요. 그러니까 뭐 EOS 렌즈 같은 것은 뭐 4짜리, 5.6짜리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이제 6, 700불 정도 되는데
캐논 L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2.8이에요. 2.8인데 가격이 그만큼 수치를 저기서 렌즈 이제 균일하게 해가지고 그 렌즈 안에다 렌즈를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차를 해가지고 수치를 잡아내기 때문에 렌즈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금 단위는 일단 조직의 눈금 단위는 이렇다는 거. 이건 변경이 안 돼요. 항상 똑같아 이거 단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찍을 때는 예전에 기계식 카메라, 필름 카메라는 실내에 가면 보통 8이나 5.6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뭐 디지털 카메라 자동으로 되니까 뭐 그거 상관 안 하는데 해변가에 무조건 나가면은 16이나 뭐 22 밝은 데는 그러니까 피사체보다도 주변 환경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해변가에서 찍으면 시커멓게 나오죠. 거의 해변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밖에의 피사체보다 뒷 배경이 밝기 때문에 새까맣게 나와요. 그럴 때는 프레쉬를 자동 모드에다 놓지 말고 강제 발광 그냥 누를 때마다 터지게 해가지고 찍어줘야 뒷 배경하고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밝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나무 밑 그늘 같은 데서 찍을 때도 무조건 강제 발광을 시켜줘가지고 프레쉬를 터트려줘야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 뭐 이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은 자꾸 프레쉬를 터트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괜히 그 멋으로 해서 터트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밝은 데에 나가가지고 찍을 때에는 항상 프레쉬를 터트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진은 밝게 찍어가지고 픽스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둡게 찍어가지고 밝게 이렇게 픽스를 하려고 하면 그건 가능한데 밝게 찍은 사진은 절대 픽스가 잘 안 된다는 거. 전 시간에 우리 RAW하고 JPG 이거 얘기했었죠. JPG하고 그러니까 JPG는 사진을 찍었을 때 밝고 어두움을 얘기를 하지만 RAW를 찍었을 때는 모든 게 픽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야외 촬영 나가가지고 이렇게 경치 같은 거 찍을 때는 JPG도 찍고 RAW로 하나 찍어와가지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데다 걸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이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RAW는. 그러니까 RAW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RAW로 찍어도 무지 좋아요. 중요한 사진은 무조건 RAW로 찍는다. 그렇지만 사진의 차이는 없다는 거. RAW나 JPG나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RAW가 교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는 거예요. 용량이 많죠. 많죠. 너무 크던데. 40메가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야 8메가 정도 되지만은 RAW 같은 경우는 40메가가 되다 보니까 메모리 용량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정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이걸로 찍어야 되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수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RAW가 좋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JPG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화질에 따라서는 약간씩은 다르니까 RAW도 한번 찍어가지고 교정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JPG하고 RAW 차이는 그다지 많이는 안 나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F값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F16일 때와 11일 때, 8일 때 이 조리개가 열린 현상을 갖다 놔둔 건데 F16일 때는 굉장히 빛이 양이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사진이 선명해.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하려고 하면 ISO를 올리던가 뭐 조금 저거 해가 ISO도 한 200이나 400 이 정도 놓고 조리개를 줄여주면 굉장히 선명한 사진인데, 그러니까 경치를 가서 낮에 가가지고 찍는다고 할 때는 쪼려주는 게 될 수 있으면 선명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에다 놓고 오픈 시켜가지고 하면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잘 되게 찍히고, 그리고 피사계 심도를 우리가 피사계 심도 하는데, 사진이 선명하고 잘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얕아진다 이걸 얘기하는데, 조리개를 짱으면 짱글수록 어때? 선명하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리개를 확 열으면 아웃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뽀샤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피사계 심도가 이건 얕다. 그럼 피사계 심도 얕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아니고 딱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할 때 그때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진 전시회에 가가지고 이러고 보면서 어떤 사람들 야 이거 피사계 심도가 깊네 할 때에는 조리개를 쪼여가지고 그렇게 찍었을 때 굉장히 짱하게 나온 사람은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깊은 거고, 반대로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뽀샤시하게 찍었을 때는 피사계 심도가 얕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주면 돼요. 요즘 질문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해변하고 빛이 좋은 곳에서는 그 수동 모드 이야기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매뉴얼. 예예. 완전 매뉴얼로 놨을 때 들어보면 ISO를 한 100 정도 놓고 그 다음에 해변에서. 네. 셔터 속도는 250이나 500.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16이나 22.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늘에서 야외에 그늘 섰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놓겠어요? 그냥 느낌만. 똑같아요. 그늘에서 찍는다. 그냥 공원이나 이런 일반 저거에서 그물에 거기는 가려갖고 100이나 400. 100이나 100에서 400 정도. 네. 네. 매뉴얼일 때. 순수 매뉴. 네. 그럼 셔터 속도는요? 셔터 속도는 얘를 맞추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조그 다이얼이 있죠. 이렇게 맞추는 조그 다이얼로 보면은 요런 거 표시 있죠. 네. 그러면 얘 화살표가 돌리면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래요. 이게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걸랑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돌리면은 움직여요. 자, 이쪽으로 가면 하이라이트가 높아지니까 밝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내리면 어두워져요, 이게. 그러면 항상 제로에다 맞춰가지고 찍고, 딱 봐가지고 좀 어둡다 했을 때는 다시 한 스텝 올려가지고 찍어요. F값은 따라오나요? F값은요? 매뉴얼에서. 요즘 카메라들은 F값은 하나를 맞추면 하나는 올라가요. 그걸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ISO를 얘를 갖다가 이렇게 400이나 이렇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지금. 그럼 우리가 굳이 수동으로 차고 그러면 ISO 값을 제일 먼저 세팅을 하면 그러니까 쉬워지나요? 왜 그러냐면 별 차이가 없는 게 수동으로 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오토에다 놔도 상관없어요. 오토에다 일단 놔두면은 ISO를 갖다가 오토에다 놔두면 요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하이라이트로요? 그렇죠. 밝고 요것만 맞추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가 돼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어두운데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오토에다 놔도 어떨 때는 안 접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3200. 실내 어두울 때? 네. 나는 거의 3200 정도에다 놓고 찍는데
뭐 그 이상도 많지만 혹시 노이즈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근데 3200으로 찍으면 거의 무난해요. 옛날에는 막 800 이상을 놓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3200에다 놓고 찍어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되면 많이 확보가 돼요. 초보자들은 뭘 하겠어요? 셔터 스피드 80초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냥 80초 아래로 내려가면 끌리- 이거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손도 안 움직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80초 아래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뭐 100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25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80초 아래만 안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 ISO는 오토로 놔도 상관없고 수동이나 놔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하면 돼요. 80분의 1초죠. 그렇죠. 여기는 80분의 항상 이지지. 80초. 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못 버티고 손이 떨리든가. 80초 정도는 괜찮아요. 무난하게. 근데 만에 하나 80초보다 막 70초가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ISO가 800이었었는데 70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ISO를 한 스탑 더 올려줘야 되겠죠? 1600. 그 다음에가 1600인데 1600으로 올리면 오토가 아니고 매뉴얼일 때 1600으로 올리면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돼요. 125초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O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상반관계예요. 얘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칸 3200으로 다시 올려요. 그러면 쫙 올라가 버려요 또. 예. 그 얼마 전에 밤에 별이 좀 이뻐가지고 하늘을 대고 사진을 찍으니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별들이 밤에. 네. 그 별 같은 별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하늘을 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안 들어왔나요? 네. 그날 빠졌었나? 네. 야경 사진? 네, 앞전에 빠졌어요. 야경 사진이 자 봐봐요. 보통 일반 사람이 별 보러 가서 별 사진 찍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찍고. 그러니까 그날 들어왔어야지. 그리고 요세미티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도 깨끗하고 뒤에 뭐 하프동 같은 것도 깨끗하게 나오려 그러면 그냥 F값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쪼아갖고 햇빛이 좋으면. 그렇죠. 그러려면 저기를 22나 16 정도 놓고 그럼 쨍하게 뒤에 잘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야경 사진 찍는 법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사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안 돼, 잘. 그러다 보면 때려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럴 이유 없고 야경 사진을 찍으면 돼요. 이게 야경 사진은 지금 이렇게 사진 보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짱하게 뭐 뉴욕 허드슨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굉장히 멋있게 찍는 게 다 초보자들이 찍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막 잘 찍어서 찍는 게 아니고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대로만 찍으면 그렇게 여기 그리피스 박이나 올라가가지고 LA 전경을 막 굉장히 멋있게 찍는다든가 공식이 있다고. 이게 그 공식이 딱 이거예요.
ISO를 낮추고, 그러니까 ISO를 뭐 보통 뭐 우리가 뭐 800이나 놓고 찍는다 이게 아니고 ISO를 낮춘단 말이에요. 100이나 200으로. 야경 똑같아요 이게. ISO를 낮추고 F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을 길게, 그리고 타이머는 손으로 그냥 찍으면 안 되니까 타이머 갖고 릴리스 가져가 가지고 릴리스로.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 딴 거 없어요. 여기에 동반되는 게 릴리스하고 카메라 다리예요. 왜 그러냐면 타이머를 2초를 준다고 하면 빛 양을 갖다가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철, 원, 투, 컷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손으로 움직인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간혹 나는 손으로 이렇게 야간에 찍을 때 찍으면서 흔들어요. 카메라를. 그러면 무슨 사진이 나오냐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냥 하나의 기법으로 해서 하는데, 자, 이 사진 봐봐요. 이게 호텔 그 밖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찍어준다고 내가, 이게 그냥 뭐예요? 추리 그 불 아니에요, 불. 불을 갖다가 타이머를 갖다가 셔터 스피드를 낮게 뭐 60초나 이렇게 놓고 딱 찍으면 철하고 약간 척척해요. 그때 철할 때 살짝 들어 카메라를. 그러면 빛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사람도 얼굴이 날아가지 않나요? 약간 날아가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앞 시간에 뭐 했어요 우리? 셔터 스피드를 낮게 놓고 뭐 40초나 30초 놓고 프레시 갖다 이렇게 돌리죠. 색깔 빨간색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돌릴 때 그걸 갖다가 카메라 이렇게 사람 찍히고 불빛이 이게 쫙 불빛이 도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트릭 사진인데 전 시간에 그 봤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판 하고 얼음 갖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위에서 사진 찍는 그런 법. 그런 저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늦게 해가지고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진도 이렇게 멋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진을 보면 아 셔터 스피드를 낮게 줘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걸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심도가 이렇게 F값이 낮아지면 심도가 얕고 F값이 올라가면은 심도가 깊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짱하게 그냥 깨끗하게 멋있게 찍어야 되겠다 하면 조리개를 쪼여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예로 눈하고 조리개하고 똑같은데 조리개잖아요 우리 눈도. 우리가 이렇게 백열 전구를 줄여가지고 봐봐요. 빛이 쫙 이렇게 뽀샤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저거 데가 가지고 크게 뜨면 빛이 쫙쫙 갈라져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이걸로도 사진에 그렇게 공식을 대입을 하면 똑같이 돼요. 빛이 갈라지고 빛이 뽀샤시하게 된다. 참 여기도 있구나. 지금 여기 불빛이 뽀샤시하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막 핏이 저런 가로등이 핏이 쫙쫙쫙쫙 벌어지게 하려고 하면 조리개를 확 줄여주면 되고 열어주면 주변부가 뽀샤시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 씩 찍어봐요 그냥. 그럼 많이 늘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의 속도 단위 00분의 1초 뭐 아까 셔터 스피드 80 하니까 80초 이게 아니고 원래는 8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단위예요 이게. 눈금 단위는 1, 2, 4, 8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30초, 60초, 125초 뭐 3000, 8000 그리고 250이라는 의미는 250분의 1초라는 그러니까 250분의 1초 동안에 빛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리고 셔터 스치 변경 셔터 스치가 한 단계 켜지면 빛의 양은 반으로 준다는 거. 그리고 노출의 조합 빛이 강한 맑은 날에는 빛의 양이 적게 해변가도 역시 일반이고 그리고 빛이 약한 흐린 날 저녁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조리개를 어떻게 돼? 열어줘야 되겠죠.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워지니까. 여기에서 요마직은 나중에 이제 등가 노출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관계. 그러니까 항상 셔터 스피드는 밖에 나가서 찍고 뭐 할 때는 거의 좋은 속도가 125분의 1초. 초보자들은 80분의 1초를 내려가면은 이 산이 다 흩어진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80 아래로. 그러면 빨리 ISO를 위로 올려가지고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제가 있는데 125분의 1초에서 F8이 적당한 세팅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을 때 60분의 1초에서 F11로 조정을 해도 동일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등가 노출에서 뭐 1 더하기 3 더하기 4 8이죠. 이렇게 해도 8이고 뭐 2 더하기 4 이래도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틀려도 결국에는 똑같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게 바로 등가 노출이에요. 등가 노출. 근데 노출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P 모드가 있고 AV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TV 모드가 있고 캐논하고 소니하고만 달라요. 캐논하고 소니하고 나이콘하고 같고 표기가 캐논하고 달라요 이게. 자 그러면 P 방식은 뭘까요? P 방식은 완전 자동 방식인데 인물, 풍경, 뭐 불꽃놀이, 클로즈업, 스트로보 이런 게 모두 찍을 수 있는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팩처에서 P 모드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맞춰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P 모드의 프로그램 방식.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합을 해가지고 잘 나오게 프로그램 방식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그림을 잠깐
지금 여기 모드 다이얼 있죠. 모드 다이얼.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P 모드, TV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타임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TV 모드. 그 모드가 있는데 지금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나머지 건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P 방식은 프로그램 방식이다. 그리고 AV는 조리개, 이 조리개 방식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 뭐 찍는다든가 할 때에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인물 사진 뭐 얼굴만 쨍하게 나오고 주변부는 그냥 뽀샤시하게 우리가 일부러 뭐 만들 게 아니라 이거 조리개 방식이라 놓고 찍으면 인물 사진은 자동으로 아웃포커싱이 된다는 거. 그리고 TV는 샷도 우선 방식인데 스포츠를 뭐 찍는다든가 분수가 나오는데 물이 방울방울 해가지고 찍던가 아니면 뽀샤시하게 찍던가 할 때 TV 방식을 놓고 타임 우선으로 놓고 찍으면 어떻게 돼? 폭포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면 개울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돌이 하나 있어.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좌우로 가죠. 근데 125초로 찍었을 때 125초 보통 일반적으로 찍었을 때는 그냥 물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 근데 여기에서 15초 딱 주고 찍었다.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우유빛으로 변해요. 쉽게. 그러니까 어디 개울물 흘러가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15초에다 맞추고 TV에다 놓고 딱 찍어봐요. 물이 슉 굉장히 이 곡선을 이루면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흘러가는 스타일로 변하게 할 때는 15분의 1초를 주고 딱 찍으면 돼요. 나 이거 귀찮아. 그러면 렌즈 앞에다가 필터를 하나 껴요. DL 필터라고 있는데 그걸 하나 끼면 변해 똑같이. 필터의 차이. 여기에다가 PL 필터를 꼈다. 필터 시간에는 필터를 빼는데 PL 필터를 꼈을 때는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든가 쇼윈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찍을 때 비치죠. 그림으로. 그것을 커버 시켜주는 거예요. 하늘도 파랗게 나올 수 있고. 그게 PL 필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끼는 필터 하나, 적외선 자외선 방지 뭐 하는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뭐 얼마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필터는 이 필터만 있으면 돼요. DL 필터는 뭐냐, 빛이 굉장히 밖에 뭐 장례식을 간다든가 뭐 밖에 갔는데 굉장히 빛이 양이 많을 때 이걸 껴주면 줄어요. 빛이 들어오는 빛이. 그때 쓰는 건데 이 DL 필터가 뽀샤시하게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질 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필터 할 때 이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P 모드, A 모드, TV 모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지금 캐논 방식이에요. 캐논 방식. 그러니까 캐논하고 소니하고 나이콘 이 방식이 지금 이것은 캐논 방식이고 소니 방식은 표기가 달랐다는 거. 매니팩처 자체가 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M 모드
M 모드는 말 그대로 수동 모드, 수동 모드로 찍는다 해서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그냥 딴 걸로 찍어도 뭐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이 뭐 T 모드도 안 쓰고 뭐 적어놓은 게 아니고 다 써요. 쓰는데 이제 M 모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매뉴얼 모드예요, 매뉴얼 모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노출도 내가 맞추고, 피사체 움직임을 보고, 그거에 가지고, 뭐, 심도 계산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걸. 그래야, 뭐, 야경처럼 어둡거나, 불이 적은다. 할 때에는 M모드를 필요로 하니까, M모드로 찍는 것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ISO를 올린다 할 때, 뭐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깜깜해. 근데 셔터 스피드도 안 나와. 근데 ISO를 3200으로 올렸다. 사람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집 배경이 밝아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ISO 딱 올리면 굉장히 밝죠. 그죠? 만약에 ISO가 100이었었어. 내가 찍을 때. 근데 갑자기 3200으로 올리니까 막 굉장히 환해져서 실내가. 그게 고감도인데 초고감도로 해서 올라갔는데 피사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그 배경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서 찍으면 되고 ISO를 높이면은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거. 그러니까 M모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모드에서 P 모드, A 모드, S 모드, M 모드.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서 야경이냐, 인물이냐, 스포츠냐, 정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카메라 보면은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요. 얼굴도 있고 산도 나와져 있는 거고. 요즘에는 똑딱이 카메라가 없어 자꾸 이제 죽었는데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드를 자꾸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모드를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해서 카메라가 일단은 자기 손에 익숙해져야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적정 노출을 위한 측광 방법인데 먼저 다분할 측광이 있어요. 다분할 측광은 카메라 오로포커스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광 방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노출의 자동화 때문에 어느 조건에서든지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스냅 사진이나 움직이는 물체 이런 것을 촬영하기에 편리한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 평균 측광이 있는데 중요한 피사체는 우리가 보통 가운데다 놓죠. 그죠? 핸드폰 많이 하시니까 알겠지만 핸드폰은 렌즈를 갖다가 보통 우리 일반 렌즈들은 이 굴곡이 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거나 잘 찍히기 위해서 약간 동그래요. 자, 그러면 보통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을 때 여기 있는 사람과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과 누가 잘 나와요? 이 사람이 잘 나와요. 이 사람은 길게 나와요. 다리가 커진다든가 이런 사람. 친구들끼리 찍을 때는 야 네가 저기서 다 뒤로 가려고 그러죠. 왜? 이 사람은 크게 나오고 자기는 작게 보이니까 갸름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뒤로 가려고. 뭐 모든 사람이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뒤로 빠져요. 자꾸 뒤로. 네가 앞쪽에 서라. 그리고 앞에다 놓고 내가 뒤 약간 차이지만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구도에서도 위에서 찍는 것과 아래에서 찍는 것과 정면에서 찍는 것과 다 틀려요 이게. 근데 항상 렌즈는 둥글기 때문에 이 가에는 굴곡이 있어요. 길게 나온다고 사람이. 쭉쭉 느려져가지고 팔도 크게 나오고. 그 대신 항상 내가 얘기했죠. 이 정도 띄어서 찍으라고. 그럼 왜? 만약에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집에 가져가 가지고 뭐 포로스케이프나 뭐 포로샵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려고 자르려고 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만지면 요마지게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여분을 두라는 거예요. 요마지 어느 정도. 그리고 이쪽도 여분을 두고. 뭐 맞추라겠어요? 수평과 수직.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구도의 기본인데 수평과 수직을 맞추려. 그게 뭐예요? 자꾸 묻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야. 3분할법. 이게 3분할법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여기 교차되는 부분.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는 격자라고도 하고 미국말로는 그리드라인. 이걸 키면 이 선이 딱 그 핸드폰에 나와요. 일단은 이 격자를 켜가지고 찍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를 찍는다고 칠 때 여기에 선 그리고 아래에 선 요것만 맞춰도 굉장히 사진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 선, 벽에 있는 이 선을 갖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 일단 사진이 깨끗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3분할법에 여기 내 꼭지점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황금스팟이라고 해요. 황금스팟.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자, 꽃을 갖다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맞추고 여기에다 하나를 맞추고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있다. 이건 굉장히 안정된 구도예요. 사람도 이렇게 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이거 놓고 찍었을 때 사람이 이쪽을 쳐다볼 때는 이쪽 공간을 둬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쳐다볼 때는 반대로 공간이 이쪽에다 둬야 되죠. 그렇게 찍는 게 구도란 말이에요. 항상 여기에다 맞추라고. 눈을 맞추던 뭐 해가지고. 이게 3분할법이에요. 3분할법. 그러니까 황금 스팟이다. 그러니까 3분할이 뭐고 황금 스팟이 뭡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처음 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3분할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모르고는 사진 찍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알고 나가지고 멋대로 찍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구도를 모르고 멋대로 찍으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그건. 기본도 없다. 사람이 교양이 없으면 욕도 먹잖아요. 저 교양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가지고 쟤는 배우는데도 이렇게 찍고 하면 요즘은 틀을 바꿔가지고 찍는다겠죠. 요즘. 이 구도가 없어요. 요즘은. 지네 멋대로 찍어요. 배운 사람도. 사람을 갖다 이쪽 막 한쪽 구석에다 몰아가지고 찍는다든가 사진도 이렇게 비틀어서 찍는다든가 이 수평. 근데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찍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의도대로 찍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대로. 그러면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거 꽤 멋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에 대세가 굳이 국전 출품 않는 사진이면 그런 사진도 괜찮답니다. 구도를 굳이 맞추고 안 찍어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구도도 세로 구도가 있고 가로 구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 구도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핸드폰 찍을 때는 또 이 구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로 구도는 일반 시민들이 더 잘 찍어요. 맨날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한국 사람들 서너 명만 보면 맨날 찍고 카페들이 앉아서도 찍고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찍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구도도 몰라. 근데도 잘 찍어. 왜? 맨날 찍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온다는 거 알아.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위로 들어가지고 찍으면 잘 나온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 이게 틀린 거야. 찍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잘 찍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찍어보면 사진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틀린 거야. 여기서 오는 측광도 있고 역광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진은 자꾸 찍어봐야 잘 찍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찍다 보면은 딱 막히는 때가 있어. 느리지도 않고 하면 그때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쳐봐. 그럴 때에는 아까 얘기했죠. 야경을 찍으려고 하라. 그건 그냥 무조건 다 프로페셔널이야. 찍었다 하면.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 집에다 갖다 인화해서 하나 딱 왔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저 사진 무지 잘 찍었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지. 응? 내가 찍은 거야.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러면 너 이렇게 사진 잘 찍었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안 찍던 카메라를 내가지고 쉬는 날 뭐 공원에 가서 찍어보고 이제 그런다고. 그때부터는 팍 늘어요 사진이.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사진. 수평과 수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피치 못하게 사선에서 찍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물이 있다든가 그때는 뭐 노하우 없나요? 그냥 절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으면 수평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상관없죠.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거. 그래도 좀 대충 내가 봐가지고 아 이게 맞다. 그래도 일직선 된 데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찍어야지 뭐. 네. 수평 수직 둘 중에 하나. 나는 항상 사진 찍으면 내 손이 삐뚤어진다는 몰라도 항상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딱 봤거든요. 왜? 수평과 수직을 다 아니 그걸 맞춰서. 안 보고 막 찍을 때도 항상 보면 내 사진 집에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한쪽. 샵으로 이렇게 뉴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마직 여분을 두라는 이유가 크롭을 시킬 때에는 잘못하면 다리가 잘려나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밑부분을 이마직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마직이 잘려나가면 잘못하면 다리가 잘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그거 뭐지? 사진을 편집할 때야. 자를 때 내가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줘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너무 밑으로 찍어 놓으면 다리가 잘려나간단 말이야 이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약간의 여분을 두고 밑에도 여분을 두고 찍으라는 거예요. 너무 이 공간이 없이 바짝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밑에가 나가지 이렇게 하면 위가 나가고. 그러니까 약간씩의 여분을 두면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거의다가 뭐 간단하게 쓸 때는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써요. 거의 주종이 그거예요. 왜 그냥 포토샵 쓰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이 RAW 이거 안 찍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거 써요. 이거 뭐 이걸 찍으면 뭐 거기다 포토샵 아니면 라이트룸을 가야 되니까 그냥 JPG로 찍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자꾸 찍어봐야 돼. 찍어봐야 늘어. 지금 내가 이 수동 노출 모드 보정 다이얼 이걸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릴 거예요. 지금 이 보정 다이얼이라는 건 조그 다이얼 아까 얘기한 거 상하 좌우로 돌리면은 빛이 밝기가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바뀌는 그 다이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빛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플러스로 가면 빛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밝아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A, B인데 이제 셔터 한 번을 누름으로써 조금씩 다른 기능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흔히 0으로 해가지고 0.5, 0.3 스탑 해가지고 3컷씩 한 번에 찍을 때마다 3컷이 이렇게 찍혀요. 요즘 중형 카메라들은 다 이게 있어요. 하나는 어둡게, 하나는 평균 제로, 하나는 밝게. 한 번 찍을 때마다 3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한 번 촬영할 때마다 3컷씩 이렇게 찍혀요, 속에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사 촬영은 뭐 골프 치시는 분이나 이런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한 번 셔터를 누르면서 차차차차 찍히는 이런 연사,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아니고 별로 찍을 적은 없어요. 이거 뭐 축구 선수들 막 공을 찾는데 그걸 갖다가 짜자자자 찍는다든가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연사 촬영. 심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심도는 조리개 열고 개방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찍히는 선명하다 하면 뭐 비슷하게 심도가 뭐 깊다 낮다 그 얘기니까. 지금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 봐도 지금 조리개를 열으면 이렇게 인물은 이렇게 나오고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피사기 심도가 였다고 봐야 되겠죠. 재미없어요? 응?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모르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많이 배워야 사진을 찍어. 저는 사진 못 찍어서 맨날 남편한테 구박받거든요. 그럼 자주 와야지. 아니 못 찍는 걸 어떻게 구박을 해. 아이, 처음부터 잘 찍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 그렇다. 원래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나를 찍어준다고 할 때 나 자신도 안 찍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 사진을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누라는 그 사진을 가져가 가지고 뽀샵을 해 자기가.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 그러면 젊게 보이라고. 나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젊게 만들어주는 거지. 나야 고맙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거. 뭐 나이 먹으면 당연히 늙어지는 거고 그런 거지. 자, 이 사진 이렇게 보듯이 렌즈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카메라도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꼭 좋아야 잘 찍힌다가 아니고 옵션이 많다는 거야. 옵션이. 그러니까 뭐 굳이 비싼 거 사라고 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구도인데 이게 바로 구도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황금분할,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도예요.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먼저 구도 다 배우고 나가지고 뭐 구도를 굳이 안 맞춰도 된다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구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풍경이나 일반 사진에 무조건 이건 대입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TV를 보면 TV나 사진이나 구도는 거의 똑같아. 근데 사람 눈이 가만히 봐봐. 연습곡이나 뭐 같은 거 볼 때 눈이 다 여기에 걸려요. TV 볼 때 봐봐요. 다 사람 눈이 여기에 걸린다고. 요 라인에. TV의 그 구도에 그. 사진이랑 똑같아요. 구도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쓰는 게 4대3, 4대3, 뭐 16대9 하지만 여기도 4대3 구도, 이 TV도 3, 4 구도, 냉장고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구도는 똑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집에 가서 TV를 볼 때 한국 텔레비 뭐 드라마를 보던 뭐 할 때는 보통 눈 탤런트들 서 있던 뭘 하던 눈이 다 여기에 걸려요. 영화직에. 그게 구도라. 그러니까 비디오를 찍던 뭐 하던 거의 거기에 걸린다. 대각선 구도. 조금 불안정하죠. 대각선 구도는. 그렇지만 사진에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대각선 구도. 뭐 산이 뭐 이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불안정하지만 사진에 힘을 넣어주고 박진감 넘치게 해준다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대각선 구도. 그리고 마름모꼴 구도, 포위감, 동적감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둑판 배열 구도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구성미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상하 대칭 구도, 호수 같은 데서 많이 찍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고요하고 엄숙함을 할 때는 수직 구도를 많이 쓰고, 수평 구도 뭐 3분의 1, 뭐 3분의 2, 그 하늘이나 바다 이런 거 찍을 때 이런 저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평 수직 구도, 뭐 교차된 선이라든가 수평선 정적 같은 거 중압감을 느끼게 하죠 사람한테. 그리고 건축물이나 조형물에 이런 걸 강조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역삼각형 구도형, 동적인 느낌을 주고, 와선형 구도,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고, 원형 구도, 정광형 구도, U자형 구도, 뭐 강물이 냇가가 이렇게 흐른다든가 할 때, 그리고 중앙 구도. 이 중앙 구도는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도예요. 왜 그러냐면 피사체를 더 부각시킬 때 쓰기 때문에 일반 사진, 우리가 뭐 인물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 중앙 구도예요. 거기다 가운데다 놓고 찍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자형 구도, 도로나 해안선 같은데. 그리고 S자형 구도, 경치 찍을 때 많이 적어하는데 부드러운 곡선, 그런 이미지를 깊게 느껴줘. 그리고 이제 부채꼴, 사선 구도, 뭐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사선으로 찍힌다는 게 그 불안정하지만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구도예요. 그 다음에 뭐 사선 평행 구도, 삼각 구도, 수평 구도, 이런 것은 수평선하고 하늘하고 저거 바다 뭐 이런 거 찍을 때 이 구도를 많이 써요. 십자형 구도, 그 다음에 아치형 구도, 양대각선 구도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좀 프린트 해가지고 필요하면 프린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 구도, 구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진에.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구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서 이걸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찍어보면 아, 이 구도가 이런 구도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중앙 구도, 사람을 갖다 뭐 가운데다 놓고. 근데 사람을 찍을 때 굳이 가운데다 놓고 찍을 필요 없어요. 가에다 놓고도 찍어보고 그래야지. 경치가 좋은데 왜 사람을 딱 가운데다 놓냐고. 가해 쪽으로 이렇게 여기다 빼주고 경치를 더 늦어도 좋다는 거지. 굳이 중앙 구도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황금 불알구도 대표적인 건데 3등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제일 안정적인 구도예요.
자,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진 크기는 4대3으로 하는 게 맞나요? 거의 4대3이죠. 그래 나중에 그건 잘라갔으든 만약에 핸드폰에서 16:9로 술 적으로 찍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4대3. 4대3.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항상 4대3이 기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